여러분, 요즘 서울 아파트 벌써 7주째나 팔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은요, 계약하러 가서 말입니다. 1,000만 원만 더 낮춰주세요. 이러면 1,000만 원을 낮출 수 있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일 때가 매수자 우위와 매도자 우위가 똑같이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3.5다 이 말은요, 매수자,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줄어들었다.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안 사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이 적고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12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3.5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 93.5라는 것은요, 이게 2019년 9월에 93을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2019년입니다. 2020년도 아니고 2021년도 아닙니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가 93이었어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집값이 올라간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접하더라도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올라간다. 2021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10% 15%는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수는 전부 내려간다라는 지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물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폭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매매 수급 지수가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1월 8일까지만 하도록 109.9였거든요. 그게 27일까지가 이게 31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93.5까지 내려왔습니다. 93.5까지. 이거를 보면 도대체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아니면 집값이 내린다는 거야?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여기에서 제가 집값이 오르는 요소와 오른다고 하는 요소와 내린다고 하는 요소들 각각 두 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다고 하는 요소, 저도 이제 오른다, 당분간 오른다고 하는 요소 쪽에 한 사람인데, 오른다고 하는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적어요. 공급이. 게다가 정부는 공급이 많다고 올해 4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더듬다 보면요,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3기 신도시 미리 사전 분양한다는 얘기가 더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공급하는 것은 없어요. 제때 공급하는 것은. 아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이거든요. 강남에 공급을 해줘야지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른 주변 집값도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화량은요, 역대 최고에다가 내년에 더 풀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돈은 더 푼다. 이게 정답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러면 통화량은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더 증가할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부동산은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두 가지씩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쪽 이야기다. 자, 내려간다는 쪽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버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장 올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DSR 심사를 해야 돼요. 내가 버는 돈 중에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40%만 쓰라는 거예요. 40%까지만. 41%도 안 된다. 그럼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대출이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지금 돈을 쓰고 있다면, 그죠? 돈을 쓰고 있다면 그게 내가 전체 소득 중에 40%가 안 넘어야 된다. 만약에 40%가 넘는다 그러면 못 빌려요. 못 빌려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워낙 세게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려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끌이 못 버틴다예요. 금리가 올해 1월에도 올라갈 거고 미국이 3월쯤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또 덩달아서 올릴 거다. 그러면 영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버티겠느냐.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내놓을 거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충분히.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탁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것도 그렇죠. 악재, 올라간다 이 두 가지도 당연히 올라가는 요소고 내려간다 이 두 가지도 당연히 내려가는 요소예요. 이 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쉽게 말하면 엄청난 혼란기다. 혼란기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결정할 때냐? 이 혼란기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도 불안하고 내가 팔아도 불안하니까 정중동.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정중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중동. 지표들이 지금 떨어진다 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지표를 가지고 떨어진다고 해석하기에는 성급하다. 그렇다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마찬가지 성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모든 부동산 지표들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3월 9일 이후로 우리는 밀어넣자고요. 그래야지만이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워낙 올라간다는 요소도 많고 내려간다는 요소도 많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